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이형 영준쌤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영어, 그죠? 여러분들 영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하며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항상 걱정 많이 하셨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항상 이제 시험 영어, 공부, 문제풀이, 참 거짓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풀이의 영어, 혹은 그냥 글 중심의 영어, 글 중심의 영어라는 건 그냥 독해라든지 이런 거 항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음성화시키면서 원어민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미드나 영화 같은 경우도 편안하게 들으면서 정말로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막막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걱정 고민거리들, 그러니까 영어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진짜 너무 무섭고 나는 영할못이야, 나는 영포자야, 그리고 더 이상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 하지만 해야 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께 선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의 reborn, born, 태어나다, 앞에 re, is reborn English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쓰면 리본이죠. 그래서 리본을 묶어서 이쁘게 영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만든 이름이기도 하고, reborn,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딱 듣고 그냥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그동안의 영어랑은 완전 다르게 강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하나, 둘, 셋, 네 개씩 원어민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입으로 음성화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영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내용이, 각 강의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이거니까요, 밖에서 이렇게 한번 가볍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까지 한 번에 세트로 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나, 둘, 세 개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갈게요. 제가 학생들하고 많이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처음 출발할 때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평생 영어를 못할지도 모르고, 영할못, 그거 제 얘기예요. 영포자도 제 얘기고요. 와, 영어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의 영어는 잊어버리자 그랬죠. 그동안의 영어는 잊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어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어민들이 쓰는 원어민들의 언어로 영어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걸 잊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헛배웠다, 잘못 배웠다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요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언어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어를 언어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그걸 다듬는 도구들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기억들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랑 같이 이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원어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훈련을 하시다 보면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던 게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를 미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를 원어민의 언어로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외쳐보세요. 나는 원어민이다. I'm a native speaker. 따라하세요. 나는 원어민이다. 영어로는 I am a native speaker. I am a native speaker.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어민처럼 영어를 한다? 저 다시 태어나란 말이에요. 그 reborn, 그 태어나는 게 다시 응용이 다음 생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영어를 원어민처럼 이해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정말 단순하게 원어민의 영어라는 거는 단어, 우리가 알파벳이 모인 단어라고 하잖아요. 단어를요,
순서대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나는 너를 좋아해. 좋아해 나는 너를 내가 좋아해. 그러니까 뭐 단어를 어떻게 나열하든지 간 어쨌든 의미 전달이 되죠. 하지만 영어는 그게 아니라 단어가 놓여있는 그 순서대로만 1, 2, 3, 4, 5 이 순서대로만 차곡차곡 얹어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순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단순하게 조립하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이 조립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미지 조립할 때는 우리 예전에 퍼즐 있잖아요. 피스 가지고 조립했던 거. 오케이, 이거를 세 피스로 나눠서 처음에 조립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같이 볼게요. 그림 보시면은 지금 한 소년이 이제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죠? 이 그림을 퍼즐을 조립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일단은 경우의 수를 쪼개볼게요.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죠? 소년이 있고 강아지가 있고 뭔가 이렇게 산책시키는 동작이 있네요. 두 번째는 강아지가 있고 사람이 있고 세 번째도 이렇게 그림이 이어지죠.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같이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년이 피스는 맞죠? 강아지? 근데 강아지 뒤에 이어지는 피스가 없네요. 사람? 뭔가 이상하죠? 그죠? 두 번째, 처음부터 이상하죠? 강아지, 개가 나를 말도 안 되죠?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죠? 세 번째 거 볼까요? 내가 뭐 하고 있나요? 산책시키고 있죠. 뭐를요? 강아지를. 얘네들이 아까 이 전 그림 보셨어요? 이 전체 그림을,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말을 하고 싶을 거야. 여러분들이 원어민한테 너 주말에 뭐 했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아지 산책시켰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알파벳 단어가 떠올라. 막 park 이런 거 떠오르고 뭐 dog 이런 거 떠오르고 뭐 I 떠오르는데 막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하지만 원어민은 되게 단순하게 조립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조립을 하냐면 첫 번째 것도 안 되고 두 번째 것도 안 되고 세 번째 게 가능한 이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걸 보면은 첫 번째, 아까 지금 이 전체 그림에서 원어민은 항상 주인공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인공. 그러니까 누가 산책을 시키냐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제 말 딱 들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하세요? 본인의 모습을 딱 훑어보세요. 강의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항상 원어민들은 주인공을 설정을 하고요. 그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고 그 동작에 영향을 받는 혹시 대상이 있으면 거기까지 땅땅땅 순서대로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따라하세요. 주인공, 그리고 동작, 그리고 대상. 주인공, 동작, 대상. 그래서 맨 앞에는 주인공, 동작, 대상. 그래서 이거를 이 순서대로 조립을 해서 말을 하는 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주인공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그죠? 주어. 그리고 동작은 뭐라 그러죠? 동작은 동사. 그죠? 그리고 대상은 뭐라 그러죠? 목적. 그죠? 목적어죠. 영어로 뭐라 그럴게요? 주어는 S. 그죠? subject. 동사는요? verb. 서술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목적어는요? object.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주인공, 그리고 동작, 그리고 대상 이렇게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SVO 어순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영어라는 건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의 영어의 모든 시험 영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어랑 관련된 활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누구부터? 주인공부터 생각을 해서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하고 동작을 하는 대상에 영향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 거기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은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강의를 보고 나시면요. 영어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나라 말로 순서를 쪼개보는 거예요. 창밖에 내다봤더니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 운전 말고 뭐 할까요? 걸어가면서 무언가를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부터 설정하면 되겠어요? 누가 걸어가는지 일단 설정을 해주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설정을 해주고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상황을 잡으면은 뭐 한 남자가 마신다 뭐 주스를 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먼저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버스를 탔어요. 어떤 한 학생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학생이 읽고 있다.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즉 처음에는 영어 단어로 떠올리지 말고요, 어떤 장면이나 하고 싶은 말을 주인공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 그 다음에 대상,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을 먼저 쪼개는 연습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런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났을 때는 그 단어를 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느리게 영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때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못 찾겠으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셔도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미지 퍼즐을 조립하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